음, 녹화하고. 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담임 부장님입니다. 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차예요, 벌써. 그래서 다들 뭐 잘 지내고 계신지, 앞으로는 잘 지낼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음,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블로그에 살짝 올려드렸지만은, 남은 거를 좀 몰아서 알려드린다는 느낌이 조금 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프나 광프를 하면서 좀 이제 만들면서 필요가 될 만한 그런 라이브러리 메소드들이랑 그리고 코르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코르틴은 조금 중요합니다. 자주 쓰게 될 거고요. 이제 메인 프로그래머를 하시려면 코르틴은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좀 어거지로 끼워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양이 많을 수도 따라할 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하네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기능적인 부분이고 이제 게임적으로는 어떤 걸 만들 거냐 하면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5주차까지 저희가 만든 게 어디까지였냐면 슬라임이 가고 뒤로 가고 점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면은 이게 때리면 피가 줄어들고 피가 다 줄어들면 이제 보스몹이 없어지는 것까지 구현을 했었죠.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보면 그 상대방의 HP 바가 되게 둔탁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때리면 팍팍 줄어들어요. 근데 보통 게임에서는 이렇게 팍팍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팍 때리면 얘가 한동안 무적 상태가 되면서 조금 스무스하게 좀 러프하게 떨어지는 경우로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코르틴을 사용을 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점프 어택 그리고 보스목을 만들 때 일일이 하나하나 컴포넌트에 요소들을 끼워 넣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스크립트에 슬라임에 여기도 직접 넣었고 슬라임 애니메이션도 직접 넣었죠. 근데 이게 다 중복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귀찮았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과제를 하시다가도 이런 부분을 노렸다면 노린 거겠지만 어,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코드 내에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볍게 자동화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유력할 수도 있어요. 슬라임 어택에 일단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임 어택은 시리얼라이즈 필드라는 에디터 상에서 직접 직렬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 시리얼라이즈 필드에서 슬라임 객체를 받아오고 있는데 이 방식을 약간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문에서 처음에 이 슬라임 어택 버튼이 활성화가 될 때, 이 스크립트가 활성화가 될 때 작동하는 메소드에서 그 슬라임을 에디터 내, 그러니까 하이어라키에서 씬 내에서 찾아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find object 타입이라는 모노 비헤이비어 내에 있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적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 줄 가볍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시리얼라이즈 필드 적어주고 에디터 내에서 끼워 넣을 필요 없이 알아서 찾아서 넣어줍니다. 이니티가요. 그러면 슬라임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넣을까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유니티 내에서 슬라임이라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찾아서 그 스크립트를 슬라임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슬라임을 그 슬라임 내에 그 슬라임 오브젝트에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서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이 슬라임 애니미라는 변수에 끼워 넣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시리얼라이즈 필드라는 친구는 필요가 없겠죠? 퍼블릭도 필요가 없겠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자동화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어택 보면 스크립트에 아까 이제 여기 보였던 두 개의 파라미터가 없어졌죠. 그러면은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택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자동화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작업을 이제 각 스크립트에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넣기 귀찮으니까요. 이런 것들 다 밀어버리고 여기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이 어택, 버튼, 점프 모두 이렇게 바꿔주실게요. 다 되시면 채팅창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한 번만 더 나오면 넘어갈게요. 네, 다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타트 문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수의 값을 넣을 수 있었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도였고요. 근데요, 이거를 되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자동화를 시키고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안 쓰게 되면요, 코드 자체가 길어집니다.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요 스타트문 자체가 필요가 없었죠? 에디터 내에서 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총 5줄이나 생겼어요. 변수가 2개밖에 없는데 코드가 조금 묵직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대한 스크립트가 좀 거대해질 경우에 이런 이제 find object 타입이나 get component, 뭐 find 종류, 탐색 종류의 메소드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요. 코드가 조금 읽기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이제 읽을 수 있어도 조금 코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려요. 아시겠죠? 네, 탐색 메소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코드를 조금 이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헤더를 살짝 쿵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살짝 예시를 달아놨어요. 여기 헤더, 뭐 셋인 에디터, 셋인 원타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렇게 붙여놓으면요. 이렇게 셋인 에디터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여기 셋인 런타임도 생겼죠?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변수들은 직접 에디터에서 세팅을 해줘라 라는 뜻이고 셋인 런타임은 너가 세팅할 필요 없다. 여기에는 보이지만 알아서 코드가 세팅을 해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기능적으로는 뭐 크게 뭐 코드로서 상관이 없겠지만요. 같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서브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메인 프로그래머가 이제 구현을 해놓으면 건드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이게 건드려도 되는 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건가가 생기고 혹시 서브가 먼저 코딩을 했어도 메인 프로그래머가 다시 물어보는 일이 생겨요. 야, 이거 변수 이렇게 넣는 거냐? 이게 생길 일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렇게 헤더를 붙여서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때 편해요. 이 슬라임이 직접 보면요. 좀 더럽습니다. 슬라임 보면 여기에 6개나 7개군요. 7개의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오류가 생겼어. 근데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상태면 요거 중에서 뭘 건드려야 될지 몰라. 이게 리지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됐을 때 알아서 갖고 오는 거고, 호라이즌탈 백, 버티컬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3, 5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어, 이 게임에서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은, 조금 큰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체크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헤더를 사용을 해서요. 세팅, 에디터, 그리고 세팅 런타임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알기가 편하겠죠? 비교적.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나눠져서 아 여기 스피드랑 점프만 내가 에디터에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팁으로서 알려드리고자 이거를 넣어봤어요. 스터디에 살짝쿵. 아시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네, 슬라임 스크립트를 이렇게 헤더를 넣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되시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다 되셨나요? 한 30초만 더 기다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코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궁금하실 분들이라면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다 퍼블릭인데 여기 위에 시리얼라이즈 필드라고 붙은 게 있잖아요. 굳이 붙은 게. 근데 막상 유니티 에디터에 들어가 보면요. 막상 들어가 보면 이 6개가 전부 7개가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값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굳이 왜 여기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적느냐? 안 적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어, 맞습니다. 물론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쓸 필요, 퍼블릭인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 이제 이 시리얼라이즈 필드는 프라이베이시나 아니면 프로텍티드 그리고 퍼블릭 모두 다 이제 저기 유니티 에디터에서 직렬화를 할 수 있게 직접 인자를 넣을 수 있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퍼블릭이면 안 넣어도 된다. 이지만 이거를 어, 다른 사람이 내가 짠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아 이거는 확실하게 퍼블릭이지만 넣는 곳이구나. 에디터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 곳이구나를 알 수 있게끔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적어도 똑같아요. 굳이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 셋인 에디터처럼요. 그리고 한 분 더 뭐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상훈이구나. 누가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이데인 인스펙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이데이 인스펙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보면 이 퍼블릭들은 에디터 상에 보이죠. 이거를 안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얘는 보이게 얘는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얘는 프라이베이트 그리고 프로텍티드도 보여주게 하는 거고 얘는 퍼블릭도 안 보여주게 하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쵸? 6개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굳이 에디터 바깥으로 나와서 이 값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다 바깥으로 보여준 이유는요. 실제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굳이 나중에는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데인 인스펙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앞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끝났고요. 이제 코르틴을 사용해 볼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요. 지금은 저번 5주차 코드랑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석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지 기능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체력바가 조금씩 약간 스무스하게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일정 시간 내에는 다시 공격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네. 보통은 이제 모든 게임이 이렇게 좀 공격의 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코르틴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네, 이거 일단 코드 날리고 처음부터 짜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날리고 모드차로 돌려놓은 다음에 짜겠습니다. 이 부분은 5주차랑 다를 거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메인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 슬라임 어택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셋 헬트 포인트를 부르는 건 똑같습니다. 얘도 지워야겠네. 이걸 부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그냥 체력을 깐 다음에 그거를 바로 이 헬스바에 빌 어마운트에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큐에 넣습니다. 요청을 큐에 넣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문에서 업데이트문은 요청이 있는지를 계속 검사해요. 그래서 이 현재 이 에너미 스크립트 안에 업데이트문을 하나 넣어줄 건데요. 하나 미리 적어 놓을게요. 이 업데이트문은 계속 자신이 가진 요 헬스 큐에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계속 검사를 할 겁니다. 근데 요 요청을 넣으면은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을 큐에 넣는다고 했죠? 그럼 큐에 넣으면 이 업데이트문이 매 프레임마다 확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프레임에 바로 여기 큐 안에 들어온 요청을 처리를 해줄 겁니다. 맞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제한 조건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업데이트문 요청을 계속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요청이 있는지도 검사합니다. 여러 요청이 한 번에 되면 예를 들어 100에서 90으로 피가 줄어들고 있는데 90에서 80으로 줄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100에서 80이 한 번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90부터 80으로 줄어드는 요청이 처리가 돼버리면 어디부터 처리될지 몰라요, 유니티가. 100에서 90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안 끝났는데 90에서 80으로 가고 있는 요청을 유니티가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 뭔가 질문 있으시면 꼭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업데이트문은 계속 현재 요청이 큐에 들어있는지를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요청이 있는지도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if문에서 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하면 돼요. 현재 오퍼레이션이 프로세싱 중이냐, 프로세싱 중이 아니면, 그리고 SQ의 카운트가 1 이상이면 뭔가를 실행해 준다는 겁니다. 뭔가를 실행. 바로 요거를 위해서 만들어준 is operation processing이라는 변수였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조금 추스르면서 한번 따라올게요. 세든 런타임 아래에다가 요 놈들을 추가해주세요. SQ랑요.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업데이트문이 현재 큐에 요청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수행 중인 다른 요청이 있는지도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게 둘 다 아니라면 해당 요청을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set 헬트 포인트에서는 요청을 큐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큐에다가 이 요청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요청을 헬스 큐에다가 나는 어마운트만큼의 P 감소를 실행을 할 거야 라고 넣어줍니다. 처음에 이 is operation processing은 false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헬스 큐가 1이 되자마자 바로 뭔가가 실행이 됩니다. 뭘 실행시킬 거냐면 코루틴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어떤 코루틴이냐? HP 바가 줄어드는, 서서히 줄어드는 코루틴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줄 겁니다. 스타트 코루틴.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뭔지가 조금 애매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퍼블릭 이누머레이터 헬스 럴프랑 여기 내부에다가 스타트 코루틴 헬스 럴프 헬스 큐 인덱스 제로까지 작성을 해보실게요.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헬스 럴프라는 여기서는 HP 바가 현재의 위치에서 어마운트를 뺀 만큼의 위치로 서서히 이동하는 코르틴입니다. 이제 코르틴을 여기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희는 여기를 구현해주면 됩니다. 여기 헬스큐의 인덱스를 0을 넣어주는 이유는 넣어준 순서대로, 요청을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큐의 성질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처리가 끝나면 이 헬스큐를 지워줘야겠죠. 네. 일단 이 코르틴을 작성을 하기 전에 코르틴이라는 게 어떤 친구인지를 가볍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르틴은요,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프로그램은 절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코드를 1, 2, 3, 4, 5, 6, 7 하고 읽는 방식으로 구현이 돼요. 어떤 함수를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떤 함수를 이제 프로그램이 만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를 쭉 읽다가 쭉 읽고 반복문을 만나면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게 정상이죠, 그죠? 맞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는 잠시 동안 블록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while문을 도느라고 여기 while문이 있으면은 이 while문을 도느라고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이 코루틴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서브루틴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코드를 쭉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래 코드를 여기서 안 막히고 실행을 하고 싶은 거야. 얘를 병렬적으로 실행을 하고 싶은 거죠. 얘도 실행하고 싶고 얘도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얘를 따로 빼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얘는 얘한테 그 일을 맡겨둔 상태로 얘를 처리하러 내려갑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에서 두 개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얘와 얘가 동시에 실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에너미 스크립트는요, 업데이트에서 계속 이 스타트 코르틴을 실행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헬스 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헬스 럴프라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아니고 서브루틴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코루틴이라는 서브루틴으로 분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친구가 헬스 럴프가 되는 거고요. 얘는 계속 업데이트문과 저기 아래에 있는 그 set 헬스 머시기 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대충 뭔지는 알겠다 싶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 병렬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유니티는 병렬 처리를 사실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멀티 스레딩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싱글 스레드인데요. 어떻게 이 두 개가 병렬 처리가 되느냐? 바로 사실 우리 눈엔 병렬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병렬 처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번 눈치를 이렇게 채셨겠지만 여기 보면 리턴이 아니라 일드 리턴이에요. 일드 리턴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드는 일단 뭐 영어 한글로 번역을 하면요, 양보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코르틴이 돌다가 얘한테 넘겨주는 타이밍이 언제냐, 이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이걸 하는 동안 이 일들을 해서 뭔가를 넘겨주면 이 넘겨준 값만큼 이 코르틴이 얘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연산을 넘겨주는 거죠. 연산의 기회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모르시면 뭔가 모르겠다. 얘가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싶으시면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헬스 럴프라는 친구 안에 들어와서 이 어마운트만큼을 서서히 빼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일단 필요한 게 뭐냐? 현재 HP를 알아야겠죠? 플러 수치로 받을게요. 얘랑 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커런트는 누구냐? HP 포인트겠죠? 그리고 골은 내 목표는 어디냐? 어마운트겠죠? 요런 수식이 나옵니다. 저는 커런트 헬스 포인트에서 골 헬스 포인트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반복문 돌려줄 거예요. 반복문 돌려주고요.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헬스 포인트가 뭐야? 헬스 포인트가 어마운트만큼 줄어야겠고요. 그리고 헬스 Q가 0번에 있는 친구가 빠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is operating이 false가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는 얘를 true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업데이트 문이 현재는 수행 중이지 않구나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직전에 난 지금 수행을 할 거야 라고 업데이트 문 안에 if 문 안에 들어오지 마 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업무가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와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안에 넣어줄게요. 이 while문 안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while문이 사실 본체죠. 커런트부터 골까지 여기 while문 안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과 커런트가 같아졌을 때 이 while문을 탈출을 하면 되겠죠. 이거 작성을 해볼게요. 커런트 빼기 골이 0보다 크면 돌아야겠죠. 골이 더 작아지면, 골이 더 이제 뭐야, 맞나? 둘이 같아지면, 그렇죠, 이제 커런트가 계속 줄어들 거니까 이제 둘이 뺐을 때 0보다 클 때 돌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while문을 탈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면요, 유니티 자체에서 오차값이라는 게 있어요. 연산을 하면서 오차값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0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게 필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 오차의 최대값보다 이게 더 큰 경우에 돌고, 만약에 더 작거나 같아졌으면 while문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한 줄만 더 써줄게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얘가 뭐냐면 절대값입니다. 이제 헷갈리잖아요. 커런트, 골,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무조건 양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스, 이제 absolute인가 그거를 씌워주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작성해 볼게요. 안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 일단 커런트 헬스 포인트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srul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잡아줄 거예요.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럴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면 돌아가요. 저번이랑 똑같이 굴러갑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위에 이거 왜 안 올라가? 굴려보겠습니다. 굴려보면요. 뭔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제대로 안 돼.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어, 여기가 열이기 때문입니다. 예, 얘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엥? 왜 이래? 엥? 왜 이러지? 잠시만요. 왜 얘가 공격을 또 안 먹지? 마운트만큼의? 아마도 슈가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뺄게요. 요청을. 여기서 예외 공문 하나 처리해 주겠습니다. 문제는 잠깐만요. 일단 고쳐보자. 일단 고쳐보자. 뭐면 되지?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카운트를 1보다 크면 먹게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아이, 뭐야. 왜 안 돼? 큰일 났다. 순서가 있는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일단은 다른 것부터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안 되지?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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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당황을 조금 했네요. 이유가 뭐냐면요. 어, 다행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 타임, 델타 타임을 요 값에 넣었잖아요. 그쵸? 이 커런트 헬스라는 아이가요. 어, 이 럴프라는 아이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럴프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얘가 커런트고 얘가 골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이 세 번째 인자분의 1만큼의 값을 반환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 잘라서 여기, 다음은 여기, 다음은 여기, 다음은 여기 이렇게 점점 이게 속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랐다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골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점차적으로 반반반반 줄어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0에 도달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똑같이 맞춰줬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타임 델타 타임이라는 이제 한 프레임당 시간을 더해줘서 속도를 균일하게 맞췄고 정확히 종료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차가 매스 입실론을 비교를 했을 때 작거나 같아졌기 때문에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있게 된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해봤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while문 밖으로 나가서 HP 포인트를 어마운트만큼 줄이는데 세팅을 해주고 SQ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제외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카운트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점. 아까 1보다 커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조금 당황해서 미리 했는데 is 오퍼레이션 프로세싱이 만약에 진행 중이면 여기 리턴을 해주는 건 왜 넣냐면요. 이제 현재 공격이 끝나기 전에 다음 공격을 미리 넣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면 이 아래에 있는 요소를 처리해주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조금 이렇게 얼레벌레 하다가 강의가 끝났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코르틴이 조금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난해한 개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또 메시지 라이브러리에서 메소드를 사용을 하다 보면요. 저도 잘 모르는 개념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요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지. 명확하게 분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를 마주를 하게 됐던 거고요. 어, 이런 부분에서 꼭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을 주시고, 만약에 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유니티 도큐먼트에서 찾으면 유니티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임포턴트 클래시스에서 이 메스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애가 어떤 거를 제공을 해주는지 뭐 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럴프 있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제도 알려주고요. 좀 이제 영어가 조금 싫다 하면 한국어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럴프가 선형 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조금 벌레벌레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되고요. 어, 끝나고 해주셔도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한 게 질문이 많겠지만 질문이 있으시다 하시면 말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드 리턴 new wait for end of frame 얘는요 어, 한 프레임 쉬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한 턴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려지기 전까지 내가 이 보낸 요청이 유니티 에디터 게임 뷰에 다 그려지기 전까지는 이 while문을 쉬어라 라는 뜻이에요. 원래 while문은 뭐 프레임이고 뭐고 계속 그냥 도는 애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돼요. 원래 그래서 얘가 없으면 얘가 널이면 툭 줄어들어요. 똑같이 너무 빨라서.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저런 이제 웨이트 얘를 이렇게 써놓고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new라는 애는 새로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받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ew라고 해놓으면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wait for end of frame을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누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미리 담아두고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6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1차 학부 하시는 분들은 좀 쉬시면서 이제 강의도 남은 밀린 녹강 열심히 들으시고 기말고사 잘 보시고 강프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2차 학부 하시는 분들은 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빡셀 것 같아요. 2차 학부 시즌이 조금 빡세고, 이번에는 좀 이제 신입분들이 메인 프로그래머를 잡은 경우가 있어서 조금 1차보다는 좀 쉽지 않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훈이도 그 2팀, 3팀 이끌 때 6명이어서 프로그래머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상훈이가 잘할 것 같아서 믿고 열심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 잘 받아주니까 상훈이가 저보다는 상훈이가 좀 더 잘 받아줄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마지막이니까 조금 사담을 더 하자면 어, 얘가 있나? 없나? 네, 밥이 먹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좀 튕기긴 할 텐데 그래도 사주긴 사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네, 내일 상원이 스터디도 많이 가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네, 앞으로도 고생하세요. 빠이. 미팅은 제가 끄겠습니다. 안녕.